임미현의 아침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6일 CBS 아침 뉴스 임미현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내려집니다. 박 전 대통령은 공판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선고 장면은 실시간으로 중계됩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18개 가운데 이미 15개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만큼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교육부가 대입 정시 비율 확대를 권고하면서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영화감독 김기덕, 배우 조지현에 대한 수사가 미투 폭로 한 달이 넘도록 전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 우려 속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이용당할 수만은 없다며 연일 강경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1년 가까이 이어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내려집니다. 선고 장면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고스란히 생중계됩니다. 보도에 장성주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오늘 오후 2시 10분 417호 대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엽니다. 법정에는 4대의 카메라가 설치돼 재판부와 검찰, 피고인석을 비춥니다.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고인석은 국선 변호인단의 모습만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1심 사건 생중계는 지난해 대법원이 관련 규칙을 개정하면서 가능해졌는데 박 전 대통령 선고가 첫 대상이 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의 핵심은 592억 원에 달하는 뇌물 혐의입니다. 뇌물을 건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2심에서 36억 원, 뇌물을 받은 최순실 씨는 1심에서 72억 원이 뇌물로 인정된 상황인데 특가법상 뇌물액이 1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18가지 혐의 가운데 11개의 공범인 최 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박 전 대통령은 문학의 블랙리스트와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까지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이 2가지 혐의의 공범인 김기춘, 조윤선, 정호성 등은 모두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징역 30년이라는 검찰의 구형량에 버금가는 형량이 선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CBS 뉴스 장성주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100차례가 넘는 공판에서 재판 지연 전술을 펴거나 법정 출석을 거부하는 등 사법부 권위에 끝없이 맞서왔습니다. 김기용 기자가 지난 1년을 되짚어봤습니다. 지난해 초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무더기 증인 신청으로 재판을 지연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박 전 대통령 측은 한 번에 30명 이상의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채택된 증인 중 상당수가 불출석했고 결과적으로 재판은 지연됐습니다. 지난해 5월 시작된 1심 첫 재판 이후에도 위와 같은 지연 전술은 계속됐습니다. 그렇게 재판에 출석했던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법정에서 셀프 무죄를 선언한 뒤 잠적했습니다.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6개월간 구속이 연장되자 변호인단과 함께 재판 보이콧에 들어간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의 출석 거부로 재판은 한 달여간 열리지 않았고 결국 박근혜 없는 걸석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은 1심 선고가 임박한 순간까지도 재판부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어제 선고 생중계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 원 상당을 상납받은 혐의로 현재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세월호 참사 당시 박 전 대통령 행적에 대한 검찰 조사도 마무리돼 조만간 이로도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김기용입니다. 교육부가 대입 정시 전형 확대를 권고하면서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선거를 의식한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김영태 기자가 전합니다. 교육부는 수능 성적만으로 선발하는 정시 전형 비율을 확대하도록 대학에 권고했습니다. 급격한 정시 비율 축소로 다양한 응시 기회가 줄어들 우려가 많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9만 명이 이르는 사람들이 정시 확대와 수시 축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능 성적 중심의 정시 확대에 대해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동기 대구교육감과 이영우 경북교육감은 정시 확대는 이제껏 주입식 교육 때문에 정시 전형을 축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시 확대를 요구하는 일부 학부모들의 여론에 교육부가 편승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이현 소장입니다. 정시 확대를 요구하는 학부모 여론이 존재한다는 것들에 대한 정치적인 어떤 이런 판단 속에서 너무 급작스럽게 돌출적으로 나타난 정책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들이 있습니다. 교육부의 수능 최저 기준 폐지 공고 역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폐지할 경우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학 입시 정책에 대한 단편적인 방안 제시보다는 교육 주체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CBS 뉴스 김혁태입니다. 3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가수 김은국 씨가 5시간 넘게 경찰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서울 광진경찰서에 출석한 김 씨는 조사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A 씨와 2차례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성폭행은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김기덕, 조재현은 어떻게 됐습니까? 미투 관련 뉴스에 댓글로 이렇게 질문하는 네티즌들이 많습니다. 취재 결과 영화감독 김기덕, 배우 조재현에 대해서 경찰이 내사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정식 수사로 전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배우를 성폭행하는 등 악질적인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됐던 김기덕 감독과 배우 조재현의 경찰 수사에 진척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과의 접촉을 시도했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진술 협조를 받지 못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경찰 관계자입니다. 방송에 나가신 이후에 그다음부터 저희들한테 진술을 해주는 분들이 없으니까. 조재현의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었고 김기덕은 혐의점을 잡아 내사를 벌였지만 한 달이 다 되도록 성과가 없어 정식 수사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언론에 2차 피해가 부각되면서 피해자들이 두려움에 더욱 움츠려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들이 추가로 나오거나 진술에 나서지 않는다면 이들에 대한 법적 처벌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집니다. 경찰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사이 두 사람은 측근들과의 연락도 끊고 잠적했고 국내 체류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법적 처벌을 위한 공소시효 연장과 함께 정부가 확실한 행정적 제재를 가해 성폭력 가해자들을 업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입니다. 문화예술계 내에 성폭력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변화를 어떻게 할 건가. 예를 들면 영화계 내에 김기덕이 발을 붙일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영화계 풍토가 만들어지는 게 저는 훨씬 더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희는. CBS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중국과의 무역전쟁 우려에 대해서 이제 협상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이용당할 수만은 없다면서 연일 강경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장규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의 고일 관세 부과에 대응해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위주로 보복 관세를 예고하면서 미국 농촌 지역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 관계자는 오늘 배경 브리핑을 통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조치는 아직 시행된 것이 아니다라며 지금은 협상 국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정책국장도 오늘 한 방송에 출연해 농민의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불안한 농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미국과 중국 양국이 서로 보복 관세를 예고했지만 파국을 피하기 위한 협상에 돌입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처럼 협상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되는 가운데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은 웨스트버지니아의 한 토론회에 참석해 더 이상 중국의 이용만 당할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 이상 이용당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과 오래 좋은 관계를 위해서라도 무역 적자 문제는 시정해야 합니다.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적자를 시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관세 부과가 꼭 필요하다는 견해는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강경 발언은 앞으로 있을 중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전략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장규석입니다.
미국의 헤지펀드인 엘리엇이 삼성에 이어서 이번에는 현대차 그룹을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을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실제로는 주가 띄우기로 단기 이익을 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그룹에 대한 공격으로 국내의 이름을 알렸던 헤지펀드 엘리엇이 이번엔 현대차 그룹을 상대로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최근 현대모비스와 글로비스의 분할과 합병, 순환 출자 해소를 내용으로 하는 지배구조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서 엘리엇이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 주식을 1조 원어치 가지고 있다면서 주주들을 위해 추가 조치를 취하라는 요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현대차 등 3개 회사 전체의 시가총액 중에서는 1.4% 정도에 불과한 지분이지만 삼성그룹의 전례가 있어서 현대차 그룹으로서는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영증권 문용권 연구원입니다. 향후 지배구조 개편에 있어서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자사주 또는 배당 확대 등을 좀 요구하라는 이런 제스처라고 파악이 되고요. 아직 구체적인 전략을 채워놨다라고 보기에는 좀 시기상조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엘리엇은 지난 2016년에는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분사와 특별 배당 등을 요구하며 공격에 나섰고 결국 배당 확대 등의 전과를 올렸습니다. 통상적으로 경영진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 해당 기업의 주가를 띄우거나 배당 확대를 요구해서 이익을 챙긴 뒤 빠져나가는 헤지펀드의 속성상 엘리엇은 머지않아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도 유사한 행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CBS 뉴스 정병일입니다. 뉴스의 이면, 속사정을 들여다보는 뉴스 인 뉴스 시간입니다. 건강에 좋다는 벌침, 그러니까 봉침을 맞은 유력 인사들이 특정 장애인 시설 대표의 여성 목사에게 특혜를 줬다고 하는 이른바 봉침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여름과 가을에 큰 관심을 끌었는데요. 한동안 잠잠하던 이 이야기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주요 뉴스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속사정이 있는지 CBS 전북방송 스튜디오를 연결하겠습니다. 임사훈 기자. 예, 안녕하십니까. 네, 봉침 사건을 다시 부각시키는 사람들 누굽니까? 예, 지난해 8월 언론 보도로 첫 모습을 드러낸 봉침 사건은 공지영 작가가 사건을 추적하면서 전국 이슈화가 됐는데요.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정동영 의원 등 유력 인사들이 결백을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봉침에 연루됐다는 악성 루머에 한동안 시달렸습니다. 네. 논란은 여목사 등이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서 지난해 연말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봉침을 다시 소환한 건 정치권입니다. 지난달 14일 전북 도의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최고위원 연석회의에 참석한 정동영 의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이 봉침 사건, 이것은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이 아니 중앙당이 결코 진실을 덮는 행위에 대해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민주평화당이 앞장서서 파헤쳐 나갈 것이다. 예, 민주평화당은 TF를 꾸리겠다며 특검까지 거론했습니다. 네, 임 기자, 그런데 이 사건은 사실 검찰 수사가 끝난 사안인데요. 다시 거론될 만큼 그만큼 실체가 있다고 봐야 합니까? 일단 봉침 사건 의혹의 3가지 축을 공지영 작가의 말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 사건을 보고 3가지 정도 의문을 제기한 것 같아요. 하나는 검찰의 축소 의혹, 두 번째가 시청의 비호, 그다음에 기타 등등 지역 권력자들의 비호가 있다는 것을 하는데 예, 민주평화당은 이 중에서 수사 축소 외압 의혹에 집중하는데요. 유력 인사들이 여목사에게 로비를 받았고 심지어 은밀한 부위에 봉침을 맞은 사진을 검찰이 확보했는데 외압 때문에 수사와 기소가 축소됐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검찰은 여목사의 휴대전화, CCTV 등을 디지털 포렌식 의뢰했지만 의혹을 밝힐 자료는 찾지 못했고 수사 축소는 없었다며 검찰 수사심의위에 회부할 뜻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네, 그럼에도 민주평화당이 봉침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대응하는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예, 정동영 의원은 봉침 사건은 미투 운동과 맥을 같이하며 전북의 명예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평화당의 위기감이 봉침 소환의 주된 이유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네. 민주평화당은 전북의 맹주를 자임해왔지만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의 전북 지역 지지율이 70%를 넘는 반면 민주평화당은 5%를 밑돌고 있어 봉침 의혹 등 민주당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로 현 시국을 돌파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또 봉침 루머에 시달린 민주당 출신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정동영 의원은 지난 총선 전주병 같은 지역구에서 격전을 벌였는데요. 봉침 사건을 통해 전초전 성격의 기싸움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일각의 관측도 있습니다. 네, 결국 봉침 사건은 선거와 관련이 있는 셈인데요. 민주평화당의 운명이 달린 것이 사실 바로 이 전북 지역 선거 아니겠습니까? 예, 현재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4당 체제는 6월 지방선거에 따라 재편이 불가피합니다. 민주평화당은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 10명 중 5명을 차지하며 전북의 제1당이지만 근거지인 전북에서 지방선거를 참패한다면 당의 존립 근거가 흔들릴 우려가 크고요. 이는 2년 뒤 총선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겁니다. 네, 선거를 앞두고 엉뚱하게 관심이 봉침에 쏠리다 보니 정작 선거 의제는 설 자리를 잃은 모양새입니다. 봉침에 쏘인 것은 유력 인사가 아니라 결국 전북 지방선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임상훈 기자,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른들의 코미디 영화 바람과 따뜻한 힐링 영화 덕구가 개봉됐습니다. 이번 주 문화가 소식을 유원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그래, 잘 자. 전혀 다른 장르의 두 영화가 박스오피스에서 맞붙습니다. 영화 바람은 부부관계에 대한 코미디를 바람이라는 소재로 풀어냈습니다. 각기 다른 4명의 중년 남녀가 바람을 계기로 진정한 사랑과 삶의 의미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영화 덕구는 죽음을 앞둔 한 노인과 어린 손자들의 가슴 따뜻한 가족애를 그렸습니다. 노장 배우 이순재가 덕구 할아버지 역을 맡아 생동감 있고 감동적인 연기를 선보입니다. 오랜만에 주연작으로 돌아온 이순재는 영화의 따뜻한 진정성에 이끌렸습니다. 처음에 제가 시나리오를 접했을 때 소박하면서도 친절한 영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의미에서 상당히 오랜만에 정감 있는 영화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국립발레단에 이어 유니버설 발레단이 낭만 발레의 대명사인 지젤을 준비했습니다. 지젤은 순수한 시골 처녀 지젤을 주인공으로 사랑과 배신, 그리고 광기에 얽힌 이야기를 그려냅니다. 숭고한 비극을 지닌 지젤의 사랑 이야기가 춤으로 표현돼 가슴을 파고듭니다. 공연은 오늘부터 15일까지 서울 유니버설 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국내외 작가들이 전시를 통해 여성 노동의 역사를 담아냈습니다. 히든 워커스는 항상 존재하지만 관심받지 못했던 여성 노동을 수면 위로 끌어올립니다. 1970년대 가사노동부터 현재의 서비스 노동까지 작가들은 작품을 통해 이들 노동 이면에 숨어있는 이분법적 젠더 권력의 구조를 폭로합니다. 전시는 6월까지 서울 코리아나 미술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CBS 뉴스 유원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시절 민주당 정부를 만들겠다는 공약과는 달리 주요 국면에서 청와대가 직접 나서는 모습이 연출되면서 여당이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제 예정이 없던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기자회견. 국민투표법을 신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를 바로잡지 않고서 헌법기관의 책무를 다한다고 볼 수 없으며 국회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개헌을 압박하려는 청와대의 의도와 달리 야권은 더불어민주당 패싱론을 꺼내들면서 민주당의 협상력만 악화된 꼴이 됐습니다. 야권은 개헌과 관련해 청와대와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하면서 여당을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자 민주당은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불거진 정시 모집 확대 논란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아예 전후 사정조차 모르는 상태입니다. 교육정책에 밝은 민주당 관계자는 논란의 시작인 박춘란 교육부 차관의 전화 지시가 김상곤 교육부 장관의 평소 소신과 다르다는 점으로 볼 때 박 차관의 돌발 행동 배경에는 청와대의 영향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측근이면서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김수현 사회수석과 가까운 김기식 현 금감원장이 민주당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 소장으로 있으면서 내신과 수능으로만 대학생을 선발하는 대입정책을 골자로 한 보고서를 발표한 것은 이런 추측의 설득력을 높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만기 칠남 청와대에 대한 불만이 조금씩 쌓이고 있지만 집권 내내 지지율 70% 안팎을 유지하는 문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일은 부담스러워하는 눈치입니다.
특히 지방선거가 6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불평을 자제하며 소가리만 하는 모양새입니다. CBS 뉴스 김구현입니다. 우리 공군 주력 전투기인 F-15K 전투기 한 대가 어제 경북 칠곡 유악산에 추락해 조종사 2명이 순직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군은 수색 중 전방석 조종사의 시신을 수습했으며 날이 밝는 대로 수색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을 정민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강원랜드 채용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이 오늘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염 의원이 강원랜드 채용 청탁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지난 1월 27일 춘천지검에 피의자로 출석한 이후 처음입니다. 재개발 등 정비사업으로 기존 거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쫓겨나지 않도록 원주민 특화 공공임대인 재정착 임대주택이 본격적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재정착 임대주택을 도입하고자 주요 공급 방법 등을 규정한 공공주택 업무 처리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행정 예고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 해상에서 규모 5.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5일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미 서부 태평양 표준시로 이날 오후 12시 29분경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북서쪽 벤추라에서 61km가 떨어진 채널 아일랜드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은 LA 인근에서도 꽤 큰 진동이 느껴질 정도로 강력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근로자들의 연장 근무 시간을 연간 720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의결해 국회로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 신조 총리가 주요 과제로 제시한 이 같은 개혁 법안은 연장 근무를 연간 최대 720시간, 한 달 기준으로는 최장 100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가 자신의 애인을 그린 초상화가 경매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5일 외신에 따르면 히틀러 전기 작가인 베르너 마제르는 초상화에 대해 1차 대전 당시 서부 전선에 투입된 히틀러가 1916년에 만난 프랑스 여성 샤를로트 로브조아를 그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히틀러의 서명이 담긴 이 초상화의 경매는 뉘른베르크에서 진행되고 경매 시작가는 우리 돈으로 약 7,790만 원입니다. 남미 좌파 지도자들이 룰라 전 브라질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결정에 일제히 분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5일 DPA 통신에 따르면 정부 계약 수주를 대가로 건설사에서 아파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룰라 전 대통령은 법원의 결정으로 조만간 수감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월남 참전자회 정진호 회장에 대해 매관매직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어제 정 회장에 대해 지부장, 지회장 등의 직책을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에 나가 있는 김수진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봄비가 내리면서 공기가 부쩍 더 차가워졌습니다. 계절의 시계가 마치 거꾸로 흘러가고 있는 듯한데요. 특히 이번 비가 그치고 난 뒤에는 찬바람이 불면서 날씨가 한층 더 쌀쌀해지겠고 또 오늘 오전부터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약한 황사까지 찾아오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 오후에는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단계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외출 시 대비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주로 강원 남부와 충북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비는 오늘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겠고 이 비구름들 뒤로 북서쪽에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한낮에도 쌀쌀한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 10도에 머물겠고 춘천 12도, 청주와 광주 13도, 대구 16도의 분포로 평년 기온을 크게 밑돌겠습니다. 특히 주말인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상 2도, 주일에는 영상 1도까지 떨어지는 등 이번 주말 동안 매서운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6일 CBS 아침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제작 양승진, 이정주, 송영훈, 기술 한광익, 진행의 임미연이었습니다. CBS